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원진 최종필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 모터쇼 취재를 가기 위해서 저희 카미원진 사무실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에 있는 요 차가 이제 저 오늘 이제 부산까지 같이 가게 될 차예요. 이번에 시승차는 볼보자동차 코리아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제가 타고 갈 차는 지금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V60 크로스컨트리예요. 사실 저희가 모터쇼 취재를 하게 되면은 촬영 장비도 적지 않게 있는 편이고 또 장거리에다가 비 지금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이런 날씨에는 역시 사륜구동이 적용된 외건이 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짱 너무 옛날 편인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차를 타고서 부산 모터쇼 취재를 할 예정이에요. 아니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운전석에 어떻게 타야 될지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그냥 비 맞고 타야지는 어떡해, 그쵸? 잽싸게 탔는데 그래도 비를 좀 맞았네요. 일단은 지금 뭐 큰 우산, 작은 우산 골고루 챙겼고, 옆에는 이제 노트북 담겨있는 가방, 이제 트렁크나 이제 이런 다른 짐들은 전부 다 트렁크에다가 실어놨어요. 외관에 좋은 점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에 안 보여서 그런데 저 뒤쪽 시트 뒤쪽 아래쪽으로는 뭐 짐이 꽤 많아요. 뭐 저 장비들을 다 쓴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짐을 싣고서 출발을 합니다. 더워라, 힘들어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참 약간 좀 걱정이네요. 썬루프 열고 가야지 빗소리도 좀 듣고 재밌게 가죠. 400km 가까이 되는 이 길이기 때문에 좀 즐겁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가냐?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feeling in my bones, I could feel it in my veins. Hands in the sky, I can feel the winds of change. You live and you learn, and I hope I've seen enough to make something right, make up for what I've lost. I was down but things are looking up. I wanna get out. 자, 제가 이번에 부산 모터쇼를 가는 데 있어서 이 V60 크로스컨트리를 좀 지원을 받은 데는 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장거리를 가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잡아도 편도 한 400km 정도는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운전을 하기가 좀 편해야 돼요. 제 차는 안 편한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조금 편한 차, 장거리를 운전을 함에 있어서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차가 좀 필요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렸지만 날씨가 굉장히 험하거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더더욱 더 안전한 차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짐입니다. 물론 이제 세단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양이기는 했지만 촬영 장비가 은근히 많아요. 제 촬영 장비만 하더라도 기내용 캐리어 하나가 꽉 차는 그런 용량인데 거기다가 노트북들 그리고 이제 제가 갈아입을 옷들 이런 것들을 다 하면은 캐리어 한 2개 반, 한 3개 정도 기내용 캐리어 기준으로 한 2개 반, 3개 정도가 나오는 그런 짐의 양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넉넉하게 실을 수가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노린 건 아니었지만 날씨가 궂으니까 이 안전함의 측면에 있어서 좀 이제 연비가
좀 잘 나와주고 또 사륜구동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제라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륜구동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차였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B5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도 추가 주유 없이 왕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을 했고 또 지금 은근히 편하게 가고 있네요. 물론 이제 가서 주유량, 남아있는 연료량을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큰 문제 없이 추가 주유 없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크로스 컨트리를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부산까지 가는 길에는 비가 꽤 많이 왔는데 부산에 도착해서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아주 뜨거운 여름의 날씨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습도가 조금 높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굉장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이번 부산국제모터쇼 참가 업체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도 조금 이슈가 됐었죠. 작게 본다면은 6개 브랜드, 크게 본다면은 2개 회사만 참가를 한 그런 소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2개 회사, 작게 본다면은 6개 브랜드가 참가를 했죠. 브랜드로 본다면은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BMW, 미니, 롤스로이스 이렇게 6개 브랜드가 완성차 업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를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가상의 시뮬레이터를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 외에 이륜차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농기계로 유명한 대동산업에서 대동모빌리티라고 하는 새로운 이륜차 업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 이륜차를 선보였고요. 예전에는 대림모터스로 알려져 있었던 이 회사죠. DNA 모터스가 마찬가지로 이륜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요 정도 8개, 9개 정도의 업체가 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라라 클래식이라고 하는 클래식카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외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업체가 있었는데 바로 미국 곡물협회 한국사무소입니다. 미 곡물협회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이 될 텐데 바이오 연료라고 하죠. 친환경 연료. 전기차와 같은 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로 가는 건데 곡물을 이용을 해서 만든 기름을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 역시 친환경적인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참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업체죠. 일반적으로 보시는 퍼블릭데이하고 저희 같은 언론사가 들어가는 프레스데이하고는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미디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차가 저희가 보는 차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셨는데 저희는 보지 못한 차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전시가 됐던 차들을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릴 텐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6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오닉 6N을 같이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오닉 6N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데이에서만 전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해요.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 무언가가 있기는 한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공개가 된 차죠. 컨셉 7이라고 하는 대형 전기 SUV가 같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스팟이라고 하는 이 로봇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선보였던 이 로봇들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을 봤는데 진짜 개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개로봇이니까 당연한 건가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셀토스의 부분 변경 모델과 함께 EV9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EV9 콘셉트와 함께 이 셀토스도 메인 무대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셀토스 부분 변경 모델은 그냥 좀 방치를 하다시피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출시가 임박하기도 했고
사전에 공개된 정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뒷방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좀 안쓰러운 모습들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니로 플러스라든가 이제 연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EV6 GT 모델까지 같이 전시가 되어 있었죠. BMW 같은 경우에는 신형 7 시리즈의 전기차인 i7을 메인 무대에 올렸습니다. 메인에 올라갈 만한 차죠. 굉장히 의미가 많은 모델인데 이 차가 메인 모델로 전시가 됐고요. 실제로 우리가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차는 BMW의 새로운 2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BMW 특유의 굉장히 큼지막한 이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고 실내를 보니까 기어 변속기 부분이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실용적인 차 하면은 뭐 아예 SUV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액티브 투어러 같은 MPV 멀티퍼포즈 비클 같은 경우에도 공간의 활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에 해당합니다. 뭐 외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V60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이번 부산모터쇼 취재를 오게 됐는데 외관이나 MPV 모델 같은 경우에도 매력이 굉장히 많은 차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은 시승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8월 우리나라 잠실 쪽에서 개최가 되죠. 포뮬러 2 전기차 레이스에서 페이스카로 활동을 하게 될 그런 컨셉카도 같이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차를 그대로 이 페이스카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트렁크 쪽, 스포일러 쪽 이런 쪽에 아예 부품을 떼어버리고 테이프로 대충 가려놓은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왕 모터쇼에 출품을 하는 거 마감을 잘 해서 보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약간 좀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BMW의 모터사이클 부분이죠. BMW 모토라드에서는 모토라드 최초의 M 모델인 M1000RR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내 최초 공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차가 가볍고 또 작기 때문에 자동차 대비 훨씬 작은 배기량의 엔진을 장착을 해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여기다가 M을 붙여놨습니다. 얘네들은 속도에 진심인 애들인 게 분명해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가 됐던 G70 슈팅 브레이커와 함께 컨셉 X 스피디움 쿠페를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과거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한번 공개를 했었던 그런 모델입니다. 전시가 된 차는 한 5대 정도가 전시가 됐었는데 크게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볼 게 없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희 이번에 부산모터쇼에 어떤 컨셉으로 나오셨는지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래요? 여기 라라 클래식은 우선은 클래식카와 미래가 만나는 형태. 네. 그래서 과거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인데 일단 8대 클래식카는 메인 전시홀에 전시를 네. 하고요. 여기 우리가 만든 클래식카 형태의 전기차, 네. 이 전기차를 전시하면서 저 제2 전시관 안에서 체험 시승을 해요. 그 유명한 마이크로 레이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로 레이서 자랑 조금만 더 해주세요. 마이크로 레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극소형 전기차. 네. 원래 우리 초소형 전기차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극소형 전기차라는 타이틀과 컨셉으로는 처음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특히 클래식카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네. 만든 경우는 우리나라에 뭐 전혀 없고요. 네. 근데 해외에는 예를 들면 오토바이 엔진을 달아서 저런 형태의 작은 형태의 클래식카들은 네. 일부 있어요. 네. 근데 전기로 된 것들은 해외에도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서 만든 거라고 보면 되고 최근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와. 국기 선양을 하겠습니다. 회사를 많이 벌어다 주시는 분입니다. 네, 벌겠습니다. 저거 그러면 번호판이 달리는 건 아니죠? 올해 인증 받아요. 아직은 안 되는 거고 예, 아직은 예정이라. 안 되고요. 네. 네, 올해 이제 저게 일반적인 자동차로 네. 인정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4륜형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형태인데 예를 들면 그 우리 쉽게 얘기하면 ATV 같은 형태는 ATV나 뭐 흔히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려면 사바리. 아 사바리 사바리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인증이 가능해서 네. 저희가 지금 인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이 다 통과가 되면 이제 일반 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하고 거잖아요. 공도 주행도 가능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관장님 혹시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 네, 현재 상태는 수제작으로 만드니까 네. 뭐 2천 왔다 갔다 하는데 양산 들어가면 한 800, 700 이렇게 이제 1,000만 원 안 되게 네.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장난감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고 접근할 수가 있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제품이 되겠네요. 예, 동네에서 마트 네. 갈 때 타거나 네. 아니면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시골이나 예를 네. 전원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네 마실 마실용. 가거나 뭐 아니면 피크닉 갈 때 짐 네. 싣고 가거나 이런 때도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사파리 같은 거 좀 안전하게 할 수 사파리 하는 있고. 거 예, 예, 투어용 네, 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네요. 네, 아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모터쇼에서 만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주목해야 되는 업체 라라 클래식이었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가 아닌가요? 2022년 부산국제모터쇼 프레스데이의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터쇼에 대한 규모와 열기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번 국제모터쇼, 이번 부산모터쇼는 유독 그 규모가 많이 작아졌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움이 많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은 또 따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모터쇼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전시 행사들이 더더욱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V60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서울까지 무사히 복귀를 해서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 다음에 또 봬요.